지금부터는 엔드노트 레퍼런스 관리 부분인데, 레퍼런스 관리는 그룹, 파일 어태치먼트, 파인드 텍스트, PDF 파일의 논문 정판이, 레퍼런스 중보 찾기까지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레퍼런스를 뭐 10개 조금 넘게 모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 50건, 100건은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레퍼런스를 내가 어떤 목적성, 프로젝트별로 좀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룹 메뉴는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생성되는 메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상단에 있는 그룹스 메뉴를 쓰셔도 되시긴 하는데, 두 개 동일하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이제 주로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 올 레퍼런스 아래쪽으로 내가 그룹들을 생성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그룹 셋과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룹 셋은 꺽쇠기호로, 그룹은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있는 마이 그룹스에서 마우스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보이실 건데, 이 꺽쇠기호 있던 여기가 그룹 셋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create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new 그룹이라는 걸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룹은 하나만 생성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그룹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은 그룹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하위 그룹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뉴 그룹 밑으로 하나 더 그룹 만드시다? 그렇게는 안 되세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룹 셋과 그룹 이렇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만약에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통해서 세트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되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체 큰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뉴 그룹 셋이 등장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뉴 그룹 셋에서 또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실 때마다 또 하이 그룹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셋과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름은 지금 다 뉴 그룹으로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리네임 그룹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리네임 그룹 하시게 되면 내가 입력하시는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다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번호를 부여하고 그 뒤에다 그룹명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부여해 주시게 되면은 번호에 따라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어떻게 정하될지라도 그 상태가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룹셋 이름도 마찬가지로 리네임 그룹셋을 통해서 프로젝트명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다 바꿔서 이제 내가 분류할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하시게 되면은 전체 레퍼런스에 가셔서 각각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하실 때 방법은 그냥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가 1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드랍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룹핑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룹에 다 일일이 집어넣으시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서 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은 복수계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 하시게 되면은 복수계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레퍼런스를 하나의 그룹에 넣고 싶을 때는 쭉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50코인 넘으면 이거 일일이 다 들어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함께 알파벳 A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셀렉트 됩니다. 컨트롤 키와 알파벳 A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셀렉트 돼서 하나의 그룹으로 한 번에 다 옮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룹은 우리가 폴더에다가 파일을 집어넣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게 되고요.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서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지혜린 선생님의 논문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혜린 선생님을 제가 1번 그룹에도 넣고
2번 그룹에도 넣을게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13개의 레퍼런스가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1번이라고 내가 태그한 것들, 해시태그를 다른 것들만 모여라, 이렇게 필터링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2번으로 해시태그 단 것들만 필터링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GLN 선생님은 지금 1번, 2번 둘 다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번 다 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두 군데도 다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번과 2번에서 둘 다 보이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거에서 필터링을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즉, 그룹에서 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내가 빼고 싶은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그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룹에서 빼겠냐고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룹에서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필터링 할 때는 지혜린 선생님 논문이 나오지만 2번 태그는 빼버렸기 때문에 2번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셨을 때는 내가 레퍼런스를 썸머리 탭에서 보셨을 때 초록까지밖에 정보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초록 정보까지가 아니죠. 원문을 보시고 그 원문의 상세적인 내용들과 그다음 테이블과 피겨 등의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네 레퍼런스를 관리하고 싶을 때는 어태치 파일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붙여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원하는 파일들을 붙일 수 있는데 파일의 형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PDF, JPG, DOC, Excel, PPT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의 개수도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이 파일이 붙게 되면은 데이터 폴더의 용량만 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여러 개의 파일을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붙이시는 파일들은 원문 파일에다가 관련된 피겨가 뭐 별도로 있게 되면 피겨 붙이시고 네, 테이블 파일이 있으실 거고 서플리먼트 매트리얼 정도 있으실 거고 뭐 관련 자료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원문 파일 하나 정도 거의 붙이시는 경우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어태치 파일로 붙이시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선택을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오픈 또는 오픈 위드라는 이런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픈 위드라는 메뉴는 뭐냐면은 내 PC에서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연결된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PDF 같은 경우는 저는 어도브 리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도브 어크로벳 리더로 연결해서 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DOCX는 당연히 오픈 위드 MS 워드로 등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등장하게 되고 잘못 붙인 파일은 딜리트로 해서 지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레퍼런스는 붙이는 거는 좀 쉽긴 하겠지만은 레퍼런스를 내가 100건을 모아놨다고 하게 되면 이걸 다 언제 파일을 원문을 찾아서 붙일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있는 기능이 find full text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인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으신 파일들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선택하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Find Full Text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세요. 물론 여기에 또 메뉴가 있고요. 이 우측 상단의 아이콘 중에 5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모양이 좀 직관적이지 않으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저는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무 레퍼런스에서나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Find Full Text라는 명칭을 찾으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Find Full Text 클릭하시게 되면은 좌측에 Find Full Text라는 그룹과 함께 Searching이라는 숫자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서칭은 내가 처음에 잡은 전체 찾은 개수가 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면서 카운트가 떨어진 숫자들은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3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found URL가 not found의 경우에는 못 찾은 경우예요. 자, not found는 아예 원문 PDF가 첨부가 불가한 경우인데 너무나 오래전 논문에서 PDF가 없는 경우나 또는 국내 문헌에 잘 안 붙게 됩니다. found URL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문에서 출판사에서 URL 주소만 추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해당되는 URL이 레퍼런스의 썸머리, 에디트 탭에 들어가면 URL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URL 누르면 원문이 열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URL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문은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und URL도 못 찾은 경우인데 왜 found URL 상태냐가 되냐면은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 중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URL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found PDF를 한 건을 찾았네요. 한 건 찾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은 summary 탭에 가게 되면 파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을 눌러보게 되면은 그 오픈된 파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PDF가 원문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원문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저는 오픈이나 오픈 위드 둘 중에 아무거나 여셔도 되는데, 오픈 같은 경우는 PDF에만 등장하는 버튼이에요. JPG나 DOC는 오픈 위드로만 뜹니다. PDF는 오픈과 오픈 위드 두 개가 떠요. 근데 오픈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엔드노트 자체에서 읽을 수 있는 PDF를 읽을 수 있는 툴이 지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원문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마크업 어노테이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던가 메모 기능 같은 경우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커 어노테이션 버튼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하신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는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닫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갖고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압축을 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받으시겠죠? 그럼 압축을 풀으셔서 해제를 하시고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실행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PDF가 받아져 있는 상태로 받으시게 되고요. PDF를 열게 되면은 제가 메모했던 내용들이나 하이라이트한 내용들도 다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부분이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면은 이 레퍼런스 매니부터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레퍼런스 리스트업을 쭉 하시고 별도의 폴더에다가 이제 PDF를 막 다 받으신 다음에 PDF 명칭을 그 엑셀이나 워드에 있는 레퍼런스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파일명을 다 일일이 손으로 바꾸시는 작업들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펀메드에서나 뭐 구글에서 레퍼런스를 받으면은 여기에 다 리스트업이 끝났죠. 리스트업 돼 있는 거에서 우측에 서머리 탭을 통해서 초록 정보까지 봐요. 그 다음에 파인드 풀텍스트 전체를 다 돌립니다. 그 다음에 붙지 않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붙지 않았던 파일 그 레퍼런스들만 별도로 어태치 파일 통해서 불러와요. 이 어태치 파일로 불러오는 거는 대부분은 도서관 홈페이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Find Full Text 버튼을 통하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 Find It이란 버튼 통해셔서 불러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받으셔서 이렇게는 받아져요. 저작권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받으셔서 어태치 파일로 부족한 거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레퍼런스와 연결된 원문들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편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막 PDF 정리 안 하시고. 네, 훨씬 더 이렇게 다들 편하게, 그리고 공유도 그냥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만 공유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인드 테스트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이게 잘 붙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오픈 어세스 저널들, 그러니까 저작권에 스트릭하지 않고 최신의 논문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의 많이 다 붙게 됩니다. 근데 저작권에 스트릭하거나 너무 오래전 거나 또는 국내 문헌들 위주로만 해놨다. 특히나 뭐 국내 학위 논문이다. 이러면 안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10%도 안 붙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는 확률은 내가 모은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는 요 파일을 내가 별도로 갖고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별도로 내가 빼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Save As 버튼이 있습니다. Save As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별도로 뽑아넣어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저자명, 연도, 그다음에 타이틀의 일부로 자동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시는 건 상관없으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임의로 파일을 빼서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빼낼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폴더 안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이걸 안을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파일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딜리트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find 텍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알겠다라고는 하시지만, 내 PC에 너무나 많은 PDF 파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을 통해서 내가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뉴가 아까처럼 find 텍스트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단 파일 메뉴에서 import의 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생님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 내에다가 PDF 파일을 3개를 넣어놨습니다. 이 3개를 제 엔도트 라이브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였어요, 아까. 자, 엔도트 라이브를 여신 다음에 상단 파일에서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해당되는 폴더에 있는 PDF를 다 갖고 오는 기능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긁어올 수 있습니다. 개수는 상관없이 다 긁어와요. 임포트의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은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 PDF를 갖고 올 건지 물어봅니다. 추즈 버튼 눌러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ABC 프로젝트를 누를 거예요. 아래쪽에 옵션은 둘 다 셀렉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옵션은 PDF 단일이고요. 두플리케이츠는 지금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임포트 누르면은 좌측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임포팅이라는 프로세스 바가 생성이 됩니다. 작업을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작업이 끝났고 3건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아까 3개였죠. 그래서 대부분 find PDF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업도 마찬가지고 파일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작업을 하게 냅두고 다른 일을 하고 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끝나 있을 텐데 해당 작업이 끝나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썸머리 탭에서 관련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으시고 파일은 당연히 정상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 에디트 탭에 가시게 되면은 타이틀 정보뿐만 아니라 앱스트랙 정보들까지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들어오진 않고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정보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에디트 탭에 가시게 되면은 아무 정보도 없어요. 정보가 없고요. 타이틀에 파일명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썸머리 탭에 가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PDF 파일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정상적인 파일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능 자체가 PDF에 정보가 없을 때는 못 불러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PDF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라는 데이터의 데이터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심어져 있지 않은 파일들이 있어요. 너무 옛날에 만들었던 파일이라거나 또는 스캔해서 만들어진 PDF 파일들이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어있을 때가 있는데 비어있을 때는 에디트 탭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구글이나 펌맷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find 풀텍스트도 해왔고, 내 PC에서 PDF도 갖고 오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복은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수집은 그냥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매일같이 수집 작업을 하는데, 내가 엊그제 이걸 수집을 했었나 하고 일일이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세요. 일단 수집을 막 합니다. 수집은 막 해놓은 다음에 내가 다음 단계 나갈 때, 이제 드디어 이걸 좀 갈무리해서 중복된 걸 걸어내고 연구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내가 논문을 쓰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거나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갈 때 그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중복 찾기는 지금 보이시는 37번 슬라이드부터 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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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진행할 테니까 교환 파일과 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 동일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중복을 찾으실 때는. 이 상태에서 상단의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Find Duplicate를 찾으시면 되세요. Find Duplicate 클릭.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창이 2개가 나눠져 있는 상태로 해서 비교하는 창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처럼 등장하신 분들은 이 창에 나타난 분들은 중복된 게 있다는 뜻이고요. 창이 없이 그냥 OK 버튼 하나 뜨신 분들은 중복된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복된 게 있으실 때는 왼쪽과 오른쪽 어떤 내용이 중복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일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엔드노트가 중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두점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동일히 해야지만 중복으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조건 중복이라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캔슬 버튼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캔슬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중복된 것들 중에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중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제가 여러 개를 좀 만들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냐면은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는 하이라이트 안 되고 하나는 하이라이트 될 거예요. 중복된 것들 중에 중복을 안 된 것들만 하나만 남기게끔 이런 식으로 자동 셀렉트가 딱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중복된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Move Reference to Trash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휴지통을 보낼 거예요. 트래시로 보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의 트래시 쪽으로 중복됐던 것들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고 중복 안 된 레퍼런스만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중복이 제거가 되면 제일 좋은데요. 중복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경우에요. 두 개의 레퍼런스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두 개는 완벽하게 동일한 레퍼런스입니다. 다만 제거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널명이 서로가 다릅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하나는 풀네임이고 하나는 약어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보낼 때 풀네임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약어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엔드노트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출판사에서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듀플리케이트를 파인드 듀플리케이트 제거를 하신 뒤에 타이틀이나 저자명으로 정렬을 해두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시다가 혹시나 중복된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Move Reference to Trash로 하나씩 지워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면서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우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선택을 하고 잘못 지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실수로. 그러신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트래시로 가신 다음에 내가 잘못 지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레퍼런스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에다가 드랍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트래시에 보내실 수도 있기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룹에다가. 근데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하셔도 똑같이 트래시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복이 다 걸러졌으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아까처럼 이제 그룹의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내가 쓸 것들만 모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룹으로 모으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모으시는 방법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룹으로 모으는 방법은 이 자체 하나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해결이 되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레퍼런스 개수가 1000건, 2000건 막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룹을 다 또 구분하는 게 어렵고 1000개, 2000개의 레퍼런스를 모아놓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손상이 입혔거나 파일이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1000개, 2000개의 레퍼런스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백업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전체적으로 레퍼런스 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파일을 세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케이스 리포트에다 인용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이게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브러로 복제를 하는 거죠. 뉴 라이브러 복제를 해주시고 그냥 저는 일단 보시기 편하게끔 바탕화면을 그냥 만들게요.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 문서도 마찬가지로 워드 파일 하나에다가 썼다 지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때마다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계속 쓰듯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내 목적에 맞춰서 처음에 뭐 이만큼의 레퍼런스 수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케이스 리포트용으로 세 건만, 올 레퍼런스 세 건만 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요걸로 내가 논문을 쓰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은 카피를 했을 때는 해당되는 파일도 다 오게끔 되고 있고 그 파일에 있었던 앞전에 메모된 것들도 다 같이 카피가 됩니다.
제가 남겼던 주기들도 당연히 카피가 똑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그냥 아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든 다음에 그냥 새롭게 처음부터 수집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했다? 그럼 거기서 카피해 오셔도 되시고, 뭐 이거는 편하시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로운 라이브러리 카피를 하실 때는 이미 생성된 라이브러리에다 추가로 카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카피 레퍼런스 2가 있었죠, 아까 전에. 그러면 choose 라이브러리나 또는 열려져 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는 2개였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생긴 이유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시게 되면은 전체 레퍼런스에서 2개를 더 추가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생성이 가능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엔드노트와 MS 워드를 연동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집한 레퍼런스를 내가 읽는 용도로만 쓰진 않겠죠.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 논문의 참고문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 삭제하는 작업은 반드시 워드의 엔드노트 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작업을 한번 여기부터 해서 삽입부터 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PC에는 MS 워드를 일단 실행을 하시고요. 워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 문서를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문서까지 만드신 선생님들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상단 메뉴에 엔드노트 21이라는 탭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엔드노트 21 탭은 내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으면 자동으로 깔려져 있는 탭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여기 빈 문서에다가 내가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참고문 삽입하시게 되면은 어디 위치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보시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을 그대로 좀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 등장했죠.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그냥 그 텍스트의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할 때는 일단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셔야 됩니다. 커서는 이제 어느 위치에 인용문이 들어올 건지, 그러니까 인용 번호가 들어올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는 위치인데, 구호 규정마다 조금씩 달라요. 구두점 앞쪽에 인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구두점 뒤쪽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저는 일단 구두점 앞쪽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두점 앞쪽에다가 커서를 두고 엔드노트 라이브를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워드랑 엔드노트 이렇게 동시에 열려져 있으면 되세요. 동시에 두 개가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인용할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일단 뭐 3개 정도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수기가 선택이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3개 정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개수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워드로 오세요. 그러니까 셀렉트를 했죠. 요 3개. 워드에서 지금 커서 깜빡인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상단 엔드노트 탭 메뉴 누르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 누르신 다음에 가장 좌측에 보시면 아이콘 메뉴가 있는데 이 아이콘 메뉴 아래 보시면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글자 부분을 누르시고 위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팝업창에 등장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말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누르셔야 되세요. 글자를 누르신 상태에서 두 번째는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본문 내 인용 번호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글의 가장 아래쪽, 항상 글의 가장 아래쪽에 참고문헌 리스트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번호로 들어와졌는데 아마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저자와 연도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 아래쪽에는 레퍼런스가 인용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레퍼런스 정보 외에 초록 정보까지 다 들어온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이 스타일, 그러니까 옷을 입혀놓은 게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여줘라고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nnota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쪽에서 numbered 한번 클릭해 볼까요? numbered. 네, numbered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본문 내에는 인용 정보가 번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좀 자주 보시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잘 되실까요? 혹시 안 되시면은 메시지 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앞쪽에 1부터 3 이렇게 저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인용한 것보다 뒤쪽에다 커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뒤쪽에다 커서를 두고, 아까 똑같이 엔드노트 라이브로 와서, 이번에는 뭐 다른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거 한 4개 선택해 보겠습니다. 뭐 중복되게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중복된 거 한번 저 넣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왜냐면 이 앞에 인용했던 건 또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똑같이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된 번호는 똑같이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다음에 1, 2, 그다음에 인용된 순서로 4, 5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당연히 5개의 레퍼런스가 누적이 됩니다. 네, 잘 되시죠?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꺼지시는 경우는 그냥 꺼지실 거예요. 그 에러 메시지 없이 꺼지는 경우는 대부분 PC 자체 문제이신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를 워드나 엔드노트를 재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도 안 되시게 되면은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엔드노트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FAQ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엔드노트 FAQ. 여기에서 FAQ의 해결 방법 안내 기술 지원 연락처라고 있어요. 엔드노트에 엔드노트 FAQ에 여기. 이 기술 지원 연락처의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국 대행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로 메일이나 연락을 하셔서 엔드노트 인설트 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주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또 꺼지는 경우도 있냐면은, 그, OS 자체가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다 일일이 한번 PC 환경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게 왜 편한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번에 논문 써보신 분은 바로 아실 거고, 일단 기존에 논문 쓰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게 되면, 이 본문 내 인용 번호를 어떻게 했죠? 손으로 다 일일이 바꾸셔야 돼요, 원래는. 그냥 엔드노트 안 쓰게 되면 쓰기로 바꿔야 됩니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지금처럼 번호가 중복된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분들이, 레퍼런스 2개 빼고 앞쪽에다 3개 더 집어넣죠. 이렇게 하면 또 손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일이 커지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아래쪽에 레퍼런스 입력을 할 때 지금은 모양이 통일성이 있게 잡혀져 있습니다. 볼륨 넘버는 볼드체, 뭐 타이틀은 이탈릭체, 뭐 이런 것까지 다 잡아줘요. 근데 이거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A 논문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B 논문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C에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는 저널에 맞서 요구하는 레퍼런스의 모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다 똑같이 모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 틀리게 되면, 즉 저널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데스크에서 리젝 시켜요. 왜냐면은 그 저널에다가 추구하는데 그 저널에서 요구하는 양식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리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엔드노트에서는 스타일이라는 걸로 한 번에 통일성 있게 바꿀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 현장에 있으시고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은 엔드노트 없이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엔드노트를 꼭 쓰셔야지만 이만큼의 시간을 줄인다? 이거 보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레퍼런스가 5개니까 별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없겠지만은 레퍼런스 20개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인서트 하는 거 편한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내가 이제 인서트를 하다 보면 이제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고 본문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돼요. 다만 이때 어떤 게 중요하게 되냐면은
클릭할 때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이 엔드노트에 연동된 부분은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임의 편집은 뭐냐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삭제하신 뒤에 타이핑을 한다거나 순서 바꾸기 위해서 컷앤페이스트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레퍼런스 5건이 들어왔어요. 제 2번 레퍼런스를 잘못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대부분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로 이렇게 지우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회색으로 잡히는 영역들이 있는데 보다 진한 회색 음영이 있어요. 이 보다 진한 회색 음영들을 우리는 필드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필드 코드 명칭이 아까 앞전 시간에 나왔죠. 제일 처음 용어 설명할 때. 이 필드 코드는 MS 워드라는 프로그램 내에 엔드노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심어져 있고 그 정보들은 코드 형태로 심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요렇게만 보여줘, 요것만 보여줘 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요렇게만 줄여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준다면 코드가 다 깨져요. 그래서 이 번호 정렬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자동적인 기능들이 어그러지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는 거.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도 있으시냐? 이 문단을 위로 올리고 싶어요. 앞쪽으로 이 문단과 앞뒤 문단을 도치를 시키고 싶을 때 이 상태로 이걸 잘라내기를 한다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왜죠? 여기 진한 회색 음영이 여기 있잖아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워드의 편집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이게 다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기능이 코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삭제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은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들은 엔드노트의 사용법을 읽어보지 않고 쓰셔서 그러신 경우예요. 삭제만 하시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삭제는 여기 보이시는 Edit and Manage Citation 메뉴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Insert Citation 메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dit and Manage Citation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HTML 사이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인설트한 것들이 리스트업 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검은색 역삼각형이 있어요. 검은색 역삼각형.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무브 사이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가까이 레퍼런스를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 논문을 쓴 단계까지 오면은 뭐 슈게 2022 하면 대충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에디트 사이테이션 옆에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는데 레퍼런스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정보인지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시고 remove citation 해서 지우시면 되세요. 저는 일단은 2개씩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지어서 2개씩만. 이렇게 지우시다가 내가 cancel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는 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 하면 캔슬 하시고 다시 지우시면 되세요. remove. 자, 다 정리가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야지 바깥쪽에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 정렬도 1, 2, 3, 4로 깔끔하게 잡혔고 아래도 4개가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우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Edit and Manage Citation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이 문단을 교체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3, 4번 레퍼런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참고 문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여기 참고문헌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HTML 사이트에 가서 3번과 4번을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을 들어가면은 이제 진한 회색 음영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잘라내고 앞쪽에 문단을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문헌 3, 4번 있던 위치니까 여기다가 참고문헌 다시 인서트를 하도록 할게요. 인서트를 다시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선택하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3, 4번인데 왜 1, 2로 바뀌었죠? 네,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정렬하기 때문에 자동 정렬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3, 4번 다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입력한 필요 없는 주기만 지워주면은 진한 음영을 건드리지 않고 편집을 다 끝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편집을 할 때는
넣었던 거를 잠깐 빼놓고 편집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넣는 거는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만 하시면 클릭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쓰기 어렵지 않아요. 위치만 잘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으실 수 있냐면은 지금 구두점 앞쪽에 인용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툴 중에서 인용번호를 구두점 뒤로 보내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웠다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구두점만 지웠다가 앞쪽에 찍어주시게 되면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진한 음영만 안 건드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데 지우는 방법은 무조건 요거 하나예요. HTML 사이트 하나고요. 인설트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를 보면은. 여기서 아까 요 메뉴창 눌러서 여기서 내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인설트 하는 거, 뭐 드래그 앤 드랍,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인설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인용할 건지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할 건지 커서도 두시기 때문에 거의 실수로 넣으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웃풋 스타일 변경 앞전에 잠깐 해봤죠. 그 넘버드로 바꾸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원하는 학술지 양식에 맞게 일괄적으로 변경시켜주는 게 이 아웃풋 스타일이에요. 아웃풋 스타일 파일은 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거나 직접 수정 편집이 가능하시게끔 되는데 직접 편집하는 거를 배우시려면 한 2시간 정도 시간 더 쓰셔야 되세요. 그 시간은 좀 아끼시고 도서관에서 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는 이제 전 주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제속도로 업데이트도 잘 늦는 경우도 있고요. 투어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요청할 수 있는 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도서관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게 되냐면은 앞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엔드노트 요 파일 다운로드가 가장 메인인데 그 바로 옆에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스타일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월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옆에 있는 스타일 신청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하실 때는 전월명과 그 전월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전월명과 이 해당 전월의 홈페이지 URL 주소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은 확인하고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막 20개, 30개 전월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파트, 내 전월, 내 주제 분야에 주요 전월 20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 갖고 있으셔봤자 전월 투구 전에 바뀌면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투구하시기 전에만 이제 일정 보시고 신청 주시면은 저희가 당일이나 하루 정도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지 않는 이상은 거의 1, 2일 내에는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스타일 파일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게 되냐면은 해당되는 이 전월명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들이 쭉 써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 파일만 받으시면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용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기 링크가 되어 있죠. 이 파일 용언의 링크를 꼭 누르셔서 이 해당되는 정보를 읽어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이 정보에 다 지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냐? 빠르게 보여드리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다 쓰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을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엔드노트 폴더에 스타일즈란 폴더에 집어넣어줘야지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보여드렸는데 여기 써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제 스타일을 제가 받은 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타일 버튼 누르면 여기서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지 않고요. 제일 위에 있는 셀렉트 어너 스타일, 이거 메뉴 선생님 다 있으세요. 한번 눌러보실까요? 스타일 버튼 요 탭 메뉴 누르시고,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클릭. 하시면 이렇게 미니 파보창이 등장하게 되고요. 선생님도 이미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있지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데 엔드노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다 올드한 것들도 많고요. 안 맞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시고 안 맞으면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위치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지정된 위치에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받은 파일은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리니컬 뉴트리션 리서치 요거였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받은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걸 OK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적용을 해보니까는 본문 내 인용 번호는 가까로 번호로 되어 있고 띄어 쓰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나 볼드체는 쓰지 않게끔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통일성 있게 한 번에 형식을 바꿔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셔서 클릭하셔서 지정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는 뭐 이렇게 본문 앞에 번호들도 정렬 밝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다양하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위 논문 쓰시는 선생님들도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 있냐면은 이 스타일 메뉴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 있고요. 우리 학교는 지금 2015년도에 투호정이 개정된 뒤로는 아직까지 학위 논문이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학위 논문 이거 작성 요령 개정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 파일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템플릿도 이렇게 제가 만든 것들이라서 이거 이용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양식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버튼은 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엔드노트 탭 메뉴에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써있는 우측에 여기 있는데요. 요 레이아웃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본문내는 제가 일부러 글꼴을 한번 바꿔놨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놨냐면은 해외 아티클을 투구하실 때는 글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타임즈 뉴 로만체에 10에서 12, 10에서 11, 12,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2.0으로 꼭 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두시고 투구하셔야지만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받습니다. 바로 데스크 리젝이에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의 모양, 글꼴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아까 메뉴를 했던 것처럼 비블리오그래피 우측에 있는 이 작은 버튼을 누르시고 레이아웃 탭을 누르셔서 여기서 글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12에 라인 스페이싱을 더블로 두시면 2.0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즈로만 12 더블로 두시면은 위에 본문과 동일한 형태로 글꼴이 잡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작업이 다 끝나시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은 꼭 하시는 건 아니고 투고하실 직전에 투고 규정을 보셔야 되세요. 투고하실 직전에 투고 규정을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써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뉴 같은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세요. 일렉트로닉 매뉴 스크립트를 서브 미션 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필드 코드를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필드 코드가 뭐였죠? 아까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거한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고 이 회색 음영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컨버트 사이트는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이 버튼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은 매번 하는 건 아니고 투고하기 직전에 투고장에 써 있으면 하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내셔도 됩니다. 근데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회색 음영이 있으면은 편집자들이 PDF를 편집할 때 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거하고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컨버트 사이트는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팝업창이 등장하게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필드 코드 제거할 건데 지금 파일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yes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하라고 이제 지정 나와요. 그럼 뭐 일단 바탕화면 저장해 놓을게요, 저는. 그럼 깜빡 인 다음에 문서 2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고요. 지금 등장한 문서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없습니다. 이게 필드 코드가 제거된 형태예요. 이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코드 제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 규정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을 때 바로 파일 업로드 직전에 이렇게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업로드 하시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다 투고가 끝나서 출간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리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파일이 리젝된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른 타겟을 정하셔서 다시 편집을 하시고 문란 바꾸고 레퍼런스 바꾸고 테이블 변경하셔서 다시 제출하셔야 될 텐데 제출을 하려고 변경하려다 보니까 스타일을 바꿔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메뉴, 사이즈 메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없다고 나와요.
분명히 레퍼런스 있잖아요. 1, 2, 3, 4. 왜 그러냐면은 이 매크로, 그러니까 필드 코드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다 플레인한 텍스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레퍼런스 편집을 엔드노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처럼 요렇게 컨버트 사이트, 그 컨버트 플레인 텍스트라는 이 파일,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다음에 이 파일과 엔도트 라이브러리 요걸 같이 썼는데요. 요 두 개가 지금 연동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신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연결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엔도트 본사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이 파일 창을 하나 내려보시게 되면은 아마 워드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한번 드래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끊기 전, 플레인 텍스트 하기 전, 필드 코드 제거하기 바로 직전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까 저장한다고 우리가 yes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잘 갖고 있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잘 갖고 계시다가 리젝되면은 이 파일을 꺼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단 바꾸고 테이블 바꾸고 참고 문헌 추가 삭제하신 다음에 파일 적용하셔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내가 작업한 엔도트 라이브러리. 요거와 함께 꼭 같이 작업한 워드 파일, 요렇게를 잘 묶어서 보관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인 텍스트 바꾼 것도 제출용이지만 제출용이 아니라 가장 직전의 파일을 잘 갖고 계시다가 이걸로 변경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매니스크립트 매처 기능은 이건 워드에 여기 붙어 있는데 내가 작성한 타이틀과 초록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저널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타이틀 앱스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저널 어떠세요? 라고 여기가 좀 잘 주제에 맞습니다. 이런 거를 찾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드노트 유의사항 점검 전에 제가 지금 줌의 채팅창으로 URL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URL 딴 건 아니고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 누르셔서 설문지, 그 짧은 설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체크하시면서 마무리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는 그 논문 작성을 도와드리는 툴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 과정만 하시면은 수집, 관리, 그다음에 참고 문헌 작성까지 다 가능은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내가 직접 막 쓰기 시작할 때는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저희가 이 강의 내용 자체를 유튜브에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유튜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그냥 성의교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성의교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채널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채널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하는 채널이고요. 아래쪽에는 아카이브라고 붙어있는 채널이 교육자료, 원본 자료실입니다. 여기다 오늘 교육한 것도 그대로 업로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서 그때 요 내용이었지를 다시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내 논문의 레퍼런스로 삼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먼저 수집을 하시고 구글은 좀 보조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앞전에 보던 것처럼 여러 개 생성은 가능은 하세요. 다만 논문 하나당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워드에서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를 꼭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엔드노트 FAQ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신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해 보시고 하시다 어려운 게 있으시면 도서관으로 뭐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뭐 대면으로 직접 다 문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 시톡으로도 요새 많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톡으로도 막 질문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시게 사서팀의 이승재 찾아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